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현대차 생산직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단순한 취업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뭐 전 방위적으로 그냥 뭐 현대차 채용 떴다. 1억 연봉 떴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좀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양한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카더라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를 하다 보면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또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 솔직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작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내용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실제 예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조금 길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한 항목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저 모빌리티 기술 인력, 이제 현대자동차가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빌리티, 즉 탈 모든 것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좀 지향점을 갖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의 뭐 기술 인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빌리티의 기술 인력이라고 조금 재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부분은 모빌리티가 어떤 것인지에 특히나 현대차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빌리티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신다면 그거에 관련해서 특히 미래기술 쪽에 관련된 뭐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생산직을 지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에서도 일반적인 자동차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전동화, 커넥티드화 이런 쪽에 있어서 내가 역량을 담당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색해 보시고 작성을 해 보시면 변별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는 그냥 역량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00자이기 때문에 800자 주면 좋을 텐데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쓸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 정도 쓸 것이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약이 그렇게 없는 글자 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 항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해야 될 내용은 자동차의 공정 과정이죠. 뭐 반도체에 8대 공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보통 4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그리고 검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공정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모든 공정을 다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 공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연관성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하나 취사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공정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 요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사례는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어찌됐건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강점을 쓰라고 했으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점을 하나 쓸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1번에다가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뭐 지식과 경험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드리는 구조니까 그런 구조의 형태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지식과 실무 경험의 조화죠. 이공계분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봤다라고 하는 경험을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 두 가지가 조화됐다라고 하는 소제목 작성해 주셨고요. 자, 물론 직무는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를 좀 봅시다. 플랜트 운영 직무는 효율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재, 인원, 설비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더 나아가 생산 현장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수율 향상, 공정 개선을 담당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모빌리티 기술 이쪽이 과연 어떠한 직무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가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틀린 건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회사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방향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직무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플랜트 운영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내가 정의 내린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나는 A라는 직무가 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선 뭐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첫째, 나는 산업공학도로서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계획 및 통제 수업을 수강하면서 저건 통계 같은데요. 생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았다. 더 나아가 CPIM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생산과 품질에 대한 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서술해 주시는 거죠. 단순한 지식을 쌓았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생산 품질에 대한 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뭐 생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즉 강점을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부터 마스터 스케줄, 자재 소유 계획, 조달 전략까지 공부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내외부의 자원의 흐름과 재고 감축 방안, 적시 생산 전략에 관해 알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자동차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수업을 통해 저렇게 무엇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관리도, 공정 능력 해석 방법, 샘플링 등 품질에 대한 이론을 익혔고 데이터 미니탭을 활용해 통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역시 무엇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타낼 구조는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이러한 지식들이 있다. 전문 지식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공계분들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량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고졸이신 분들이 바로 지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현장 실습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냥 학교만 다니시다가 지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땄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취득함으로써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변별력은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둘째, 이런 현장에서 근무한 내용이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이 되겠죠.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쌓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근무했다가 아니라 근무를 통해 무엇을 쌓았다.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재고 관리, 출하 관리, 외주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산 현장의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역시나 생산 관리자에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직무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ERP 모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했고 ERP의 통합 수불부, 공정 진도 관리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뽑아내 제품의 월별 판매율, 재고율, 재고 금액을 분석했고 목표치에 비해 높으면 원인 찾았고 개선 방향 제시하는 훈련을 했고 그래서 그때그때 노트에 기록했고 업무에 활용했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추후 새로운 생산 지표를 제시하고 공정의 문제점을 발견,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해 쓴 것입니까? 바로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거죠. 관련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변별력을 가질 것 같고 이러한 경험을 얼마만큼 쳐줄 것이냐. 필요 없어. 어차피 회사에 오면 우리가 관련해서의 경험, 교육은 다 시켜줄 테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식만 보고 가는 거고. 아니다. 경험까지 있으면 더 좋지. 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어거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도 관련성 있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써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은 구조는 이것입니다. 자, 1번. 당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라. 구조입니다. 1번은 구조가 중요해요. 1번, 첫 번째,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란, 즉, 내가 정의하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역량이 있다. 최소 두 가지 정도는 써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전문 지식. 배우셨던 지식에 대해서 자격증까지 있으면 좋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관련된 경험, 현장 실습 나가보셨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다른 생산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쪽 직무에 필요한 어떤 걸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뽑아내자. 가장 추천드리는 구조입니다. 모빌리티 기술 인력의 정의, 필요한 역량 두 가지 제시. 저 2번에 필요한 역량 두 가지 제시는 없어도 돼요. 바로 첫째 전문 지식입니다. 둘째 관련 경험입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하지만 자소서에서 저런 부분도 문서 작성 능력으로 중요하니까 가이드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두 번째 보실 거는 나는 대표적인 경험 하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작성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 소제목은 생산 라인 유지,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한 자재 수량 파악.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어차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협업을 하잖아. 나는 협업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걸 끌고 가는 거죠.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 업무 수행하며 생산 영향성을 분석할 당시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자재 수량 파악, 생산계획 재수립을 통해 라인 유지를 시킨 경험이 있다. 어찌됐건 기업의 생산성은 빨리빨리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무엇을 통해? 협업을 통해. 그럼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생산과 관련된 대표적 경험 나는 하나만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항공기 기체 구조물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제작하는 업체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재 공급이 어려워. 거기서 자재를 조달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라인이 멈추리기에 놓였다. 예전에도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우리가 차 하나 받으려면 막 3년 막 5년 기다린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너 생산 영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봐. 라는 과제를 받았다. 근데 내가 혼자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 같아. 어떻게? 유관부서랑 협업해서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기로 결정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평탄한 데에서 역량은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이슈가 발생해야 여러분들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협력을 했냐? 담당자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냥 회의 참석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황 설명을 먼저 했고,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업무를 이야기했고, 업체 담당자에게는 현장에 불출된 자재 수량 파악, 자재기획팀 담당자에게는 부산항에 들어온 수량, 선적 중인 수량을 파악 요청, 그리고 원자재 구매팀에는 외자업체에 연락해 PO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했다. 긴급하게 진행했기에 2일 동안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 즉, 보통 어떻게 쓰냐면 유관부서가 그냥 이렇게 협력했습니다를 쓰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죠. 아주 좋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냐? 정보를 취합했고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관분서와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나왔고 두 번째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가공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선적된 자재가 도착하기까지 리드 타임 고려해 생산 계획을 재수립했고 그 결과 라인을 유지시킨 상태로 생산을 진행했고 결국엔 자재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너 그럼 어떻게 생산 계획을 재수립했는지 그걸 얘기해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유관부서와 협력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집중적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것까지 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첫째 무엇했다? 둘째 무엇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첫 번째 전문 지식 쌓았다. 두 번째 관련 경험했다. 이렇게 열거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경험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첫째 무엇했다. 둘째 무엇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여러분들의 액션을 구조적으로 밝혀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부분 뭐예요? 바로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건 무엇이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유관부서랑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스킬이 있으니까 그것 바탕으로 어떠한 생산 현장이든지 유관부서랑 협업 잘해서 일 잘할게. 포부로 연결시켰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구조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이 왜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야? 근데 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네. 하지만 나는 여기저기서 했던 어떤 뭔가 성과냈던 경험이 있어. 특히나 생산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대표적으로 협업했던 경험 얘기해 줄래?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연결할 건지. 바로 유관부서랑 협업을 잘해. 두 번째, 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겠죠.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선 1번 질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나왔죠. 강점이 드러나려면 문제점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 쓰실 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럼 결국에 포인트는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협업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포부로 다시 연결시켜라. 왜?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게 자동차 생산 공정에 관련된 거라면 그냥 쓰셔도 돼요. 클로징 없이. 하지만 이 부분은 자동차랑 연결된 부분이 아니니까 나는 이처럼 다시 이 사람이 딴 생각하지 않게 협업자라잖아. 유관부서랑 협업해서 당신네 회사 들어가서 일 잘하겠다. 이렇게 포부로 또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식 있다, 경험 있다. 이게 제일 좋은데 아예 그냥 난 하나의 경험으로만 얘기하겠다. 대표적인 어떤 성과를 창출한 경험도 생산 현장에서 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구조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입니다. 2번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생산 현장의 제일 힘든 부분이 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은 웬만한 기업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냥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에 성격의 단점을 결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성격의 단점을 쓰라고 하면 단점을 제시해 주시고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협업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협업에서도 두 가지잖아요. n분의 1을 잘해서 일을 잘했다. 아니면 갈등 관리를 잘해서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뒷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관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냐면 내가 이런 뭔가 뭐 잘해서 나의 뭐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그게 아니라 단점을 제시해 주셔야 되니까 한번 꼬은 거죠. 그래서 전 이 질문 되게 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600자밖에 안 돼서 쓰는데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차량 레이더 고객 대응팀에서 인턴직으로 업무를 담당했다. 오케이. 처음에는 그냥 내 생각에는 단순히 좋은 제품만 잘 판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좋아요. 문제가 발생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기까지 고객의 예상치 못한 긴급 요청도 받았고 클레임도 겪었다. 특히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쓴소리도 들었다.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이제 나와야죠. 원래 나는 그런 걸 잘 넘어가야 되는데 라고 쓸 텐데 여기서 한번 꼬아준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나는 그런 소리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만둘 생각을 하였다. 성격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했죠. 그런 소리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뭐 싫은 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둘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 단점을 고쳐보고 싶었고 또 내가 빠지면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은 빠른 추가 습득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협업을 하는 과정에 내 성격대로 내 원래 성격대로 빠져버리면 공백이 커지고 한번 또 고쳐보고도 싶었고 노력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확히 만들어지는 것부터 수많은 협의로 신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
탄생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또 사후 문제에는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고객 만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잊지 않고 실천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저런 것들을 느꼈다. 이게 좀 좋은 구조일 수 있지만 그러면 저는 저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네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극복했다니까 어떻게 극복했는데 그게 포인트란 거죠. 고객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맡은 업무를 수행했을 때의 만족감은 매우 컸다. 이는 같이 근무하는 분들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협업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결론은 잘 써주셨는데 결국에 이 부분에서 이 앞부분에서 이런 걸 느꼈다는 것을 길게 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책임감 있는 자세와 태도로서 내가 어떻게 성격상 단점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이게 포인트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잘 쓰셨는데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게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볼게요. 요거는 과연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통과 협력입니다. 강력한 그룹도 팀워크 없이는 오합지졸.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20대 초에 저는 혼자 일하는 것과 타인의 결점 지적을 좋아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앞선 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줬죠. 나는 뭐 싫은 소리 듣는 걸 싫어한다, 막 꺼려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의 단점은 무엇이다 딱 명확하게. 20대 초에 혼자 일하는 거, 타인의 결점 지적 좋아하는 단점이 있었다. 교내 프로젝트에서 팀장 맡으면서 비협조적인 팀원은 내가 막 비판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고 결국 저와 다른 팀원들은 우수한 역량과 성적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서 최하점을 맞았다. 첫 번째 이제 실패를 해버린 거죠. 이런 참패를 통해 역량 못지않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팀워크 중요하구나. 서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하나의 개체로 팀을 이끄는 게 최상의 결과를 낸다는 점을 배우기까지 또 수차례의 실패가 있었다.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했고 어떻게 강점을 살렸는지 이게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노력했는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를 바탕으로 저의 단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렸다. 나아가 제 직책에 맞게 팀을 보조하고 이끌었다. 특히 타학과 졸업장품에 참여할 때 팀원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알아채 지원을 했다. 또 팀장을 맡을 때마다 팀원의 강점을 파악해 업무를 나눴고 조직, 계획적인 제 성격을 10분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발 진행을 체계화시켰다. 이 부분은 그래도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럼 상황이란 게 나오겠죠, 당연히 어떤 상황이. 그다음 문제점이 나오겠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는 고객한테 욕 들어 먹으니까 두 번째는 실패를 해버리니까 라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행동은 뭐예요? 나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 그다음에 나는 팀장으로서 이제 지적하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치. 근데 이 두 번째 분은 그래도 여기 나왔죠. 나는 어떻게 했다. 타학과 내 직책에 맞게 팀을 보조하고 이끌었다. 그 다음에 팀원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알아채 지원을 했다. 그 다음에 업무를 나눴다. 그 다음에 성격을 10분 활용해서 체계화했다.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그래서 2번을 쓰실 때는 사실상 짧은 글자 수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방대하게 써주신다라든가 아니면 배운 점에 대해서 방대하게 써주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저 단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제시해주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잘 팀장으로서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죠. 글자 수가 없을 때. 취사 선택. 이게 필요하니까 2번에서는 사실상 액션의 구체화가 핵심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분처럼 성격의 단점도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상 단점 작성하신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걸 같이 협업하는 상황에서의 사례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항목입니다. 3번이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입니다. 700자네요. 1번과 3번은 700자, 2번만 600자인데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뼈대 자소서로 갖고 계실 겁니다. 도전적인 목표 달성 경험이죠. 도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나올 거고 역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게 집중이 되겠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2배의 제품 소요 시간에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다. 좋네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와주면 되죠. 자, 기계공학부 입학한 후에 공부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꼈고 실무를 경험해야 진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꼈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그를 실무 경험에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 이게 좀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이에 1학년 1학기 종강했고요. 입학하자마자니까 여행과 휴가를 모두 포기하고 무작정 화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갔다. 아무래도 그쪽에 현대차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저는 샤프트에 쓰일 50cm 정도의 봉을 가공하고 검사하는 일을 배웠다. 너무 좋네요, 소재. 자, 일을 한 지 3주가 된 주에 장마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뭐냐? 가공해야 할 부품을 받아왔는데 대부분이 녹슬어 있었다. 납품이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주말이라 또 다른 재료를 받아와서 가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뭐야? 그래서 윤활제를 이용하여 녹을 일일이 제거하였는데 한 개당 20초 정도의 시간이 들었고 이는 하나를 가공하는 시간과 비슷해서 생산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겠죠. 가공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가공하는 시간 동안에 그 녹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의 생산 속도로 납품 일자를 딱 맞출 수 있는 수량이었으므로 사장님은 야, 안 되겠다. 우리 이거 2배로 시간이 드니까 날짜를 2배로 연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저희를 믿고 부품을 주문한 회사를 생각하게 되었다. 고객과의 신뢰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럼 이게 목표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뭔가 녹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원래 납품 기간 내에 녹을 제거까지 다 해서 납품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네요. 목표가 너무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처에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결국에 수량을 달성했고 예정대로 납품을 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어우, 이건 쓰다 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야? 나는 그냥 야근했어. 주말 근무했어. 그래갖고 나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끝냈어. 이러면 회사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좋아하는 건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업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일을 잘하는 걸 좋아하지 추가적으로 업무 시간 늘려서 하는 것은 솔직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냥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 노가다를 삐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설령 그랬을지라도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써야죠. 아까 얘기했죠. 자, 상황이 너무 길어요. 내가 그냥 자동차 그 요 샤프트 공장에서 이거 검수하고 납품하는 역할을 했는데 장마 때문에 납품이 이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연기될 그런 상황에 처해서 나는 이 부분을 제때 납품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처에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역시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나왔다면 힘든 일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은 다 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까 기계공학과의 지식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녹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와야죠. 그래야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 되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지원자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죠. 거의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음. 어려움에다가 많은 분량을 주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특히나 효율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즉, 아까 2번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액션을 많이 줄여요.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건 상황 설명이 아니라니까요. 상황 설명을 확 줄여버리고 액션을 구체적으로 쓰자.
도전적 목표잖아요. 2배 걸린 사장님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어? 그걸 써주시는 게 훨씬 더 관심이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시인데. 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죠. 너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너의 모습이 뭔데? 이것만 구체적으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 인턴 시절에 무산될 뻔한 홍보 부스 운영을 내가 자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기업 박람회에 당사가 홍보 부스를 열게 됐는데 점포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박람회에 보면 거기다 부스 차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원래 본사나 이런 쪽에 있었던 점포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이 부스를 못 나온 거예요. 대표님이 야, 큰일 났다 하는데 뭐 저는 부스 운영을 자체했다. 인턴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부스에 앉아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PR 기회였고 또 나는 관련 업무도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쉽지 않아. 그래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부스 잘 지켜볼게. 이게 목표인 거죠. 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기획하고 실행해야 했고 저게 구체적인 목표인 거죠. 근데 문제는 기존의 업무도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부족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완하기 위해 역시 또 나오네요. 첫째 뭐 했는데 업무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기존 업무를 할 때도 부스 업무를 수시로 점검했다. 둘째, 야, 방문 VIP들을 미리 조사했대요. 사업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홍보 기회가 왔을 때, 저 사람들 VIP잖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준비했다. 셋째, 시청 관계자분들 및 다른 참가 업체들과의 회의에서 더 좋은 자리를 받고 더 많은 물품을 지원받기 위해 씨름했대. 야, 이런 좋은 표현. 회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상했대요. 인턴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행동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야근을 또 자청하며 완벽. 그러니까 아까 똑같네요. 야근 자청하면서 뭐 했는데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앞에도. 첫째 뭐 했다, 둘째 뭐 했다, 셋째 뭐 했다. 전시회 3일간 약 200명의 부스 방문객들에게 자신 있게 회사 사업을 설명해서 원래 나의 목표, 운영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었고 그냥 방문객 200명이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얼마나 좋아요. 특히나 국회의원과 같은 VIP로부터는 야, 회사 좋은데? 라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런 분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속한 회사를 위해 힘들지만 업무에 도전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는 거 첫째, 둘째, 셋째 나왔잖아요. 이렇게 실행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잘 썼죠. 응. 그냥 액션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경험이죠. 경험은 어려운 게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상황 쪽에 문제점까지를 너무 많이 서술하거나 배운 점만 너무 많이 서술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다. 무엇을 많이 써줘라? 경험을 많이 써줘라. 액션을 많이 써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씁시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그중에 스타 방식으로 쓰실 텐데 액션 어떻게 액션을 하셨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번과 마찬가지로 스타 방식으로 써주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액션을 제일 많이 쓰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클로징을 좀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은 저는 구조와 소재라고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이 점을 좀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1번은 구조를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2번과 3번은 소재 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대신에 액션을 좀 많이 쓰자. 그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꼭 제출하시기 전에 맞춤법 검사 한 번만 돌려보시면 돼요. 워드 파일이 됐건 한글 파일이 됐건 맞춤법 검사 있으면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요. 꼭 틀린 글자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면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문선 작성하셔야죠. 그래서 맞춤법 검사 꼭 진행하시고요. 너무 늦지 않게 잘 작성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